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태도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참혹한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1995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몇 년 후에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요? 사전에 이것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실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에 관한 얘기인데,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보험 설계사인데, 이분이 보험사고 통계를 내면서 그 사고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큰 사고들, 이걸 영어로 액시던트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관련된 29건의 작은 사고, 즉 인시던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큰 사고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가 일어날 때 이것이 큰 사고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막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29개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또 사소한 사고 300건이 일어난답니다. irregularity라고 영어로 표현하네요. 자, 그런데 왜 이 큰 사고를 이렇게 많은 조짐이 보였는데 막을 수 없었을까요? 바로 위험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다고 느꼈는데 그 위험의 가치를 작게 본 거죠. 또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지엽적인 문제로 취급을 하고. 자, 밑에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생겼을 때 보고를 했는데 위에 경영자가 야, 대충 처리해라고 한다면 그 회사는 앞으로 망할 회사니까 빨리 떠나는 게 좋겠죠. 자, 그런 리더들은 위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위험도 하나의 가치입니다. 왜 위험이 가치냐? 이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리게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자, 마이너스 가치라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최근에 일어난 한화 대전 공장 폭발 사건도 사전에 약 130건에 대한 그 보고가 이루어졌다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것도 똑같이 하이니 법칙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치인지 능력은 실은 태도 변화와 연결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불은, 인간은 불을 이용하는데 동물은 불을 이용하지 못하죠. 왜냐? 불은 위험한 거죠. 사람을 태울 수 있고 자연을 태울 수 있고 마이너스 가치를 지닌 거죠. 그러나 불은 마이너스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가치도 있죠. 추위를 막을 때도 쓰고요. 요리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쫓아낼 때도 쓰겠죠. 위협할 때도. 그러니까 불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섞여 있는 거죠. 칼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함부로 칼을 못 만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칼이 지닌 마이너스 가치 때문에. 그렇지만 어른은 칼을 사용해서 과일도 깎고 요리도 하고 의사는 사람도 살리는 거죠. 플러스 가치도 같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대상에 지닌 가치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그 가치를 다룰 만한 능력이 발달할 때 태도 변화가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내면 성장을 얘기할 때 이 인식 능력이 발달하면서 돌봄 능력으로 이어질 경우에 결과적으로 마음 성장과 기억 발달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능력의 발달이라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단순히 키 크는 것처럼 내면이 발달하는 게 어른스러워졌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 힘을 다루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가치를 다루는 능력. 동의가 되십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이 자존감이 자아 존중감이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이게 태도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지기가 어려운 얘기는 자신을 존중한다라는 그 존중의 가치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소위 자신을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라고 느끼는 거죠. 실제 가치 인지 능력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타인보다 더 잘났거나 힘을 많이 가지거나
더 예쁘거나 뭐 등등등 비교에 의한 자존감을 생각하는데 그게 자존감이 아니란 얘기죠. 자, 요거는 지금 앞에서 했던 외부 인식 능력과 내면 인식 능력에 관한 슬라이드인데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 하인리 법칙 사례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외부 세계의 가치를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생활편에서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메타인지, 틀린 문제 또 틀리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제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거죠. 그것도 인지 능력이라고 했죠. 이것은 내면 인식 능력에서 나온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가치 인지 능력이라는 거죠. 다 하인리 법칙이나 메타인지나 다 가치 인지 능력과 연결됩니다. 자, 이 가치 인지 능력은 결국 판단과 선택으로 이어지겠죠. 우리의 삶은 늘 하루 종일 가치를 인지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늘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늘 플러스 쪽으로 우리는 가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마이너스가 많이 있죠. 실은 우리 삶 속에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인지 능력에 마이너스를 인지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거죠. 어릴 적 부모님들은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이게 지금 가치인지 능력 관점에서 마이너스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마이너스 가치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다단계의 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기꾼한테 속겠죠. 또 잘못된 정치인에게 투표도 하고요. 물론 가치인지 능력 가운데 0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인지 능력이 인지 능력이 정말 발달되어서 이 가치를 제대로 인지한 쪽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플러스로 보였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일 수 있고요. 마이너스라고 보였는데 실제 플러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0이라고 생각했는데 0이 아닐 수도 있고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치인지 발달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인지 능력에서 가치는 감정과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행복하고 느끼는 어떤 대상, 관계는 플러스죠. 트라우마 같은 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트라우마를 일으켰던 어떤 대상에서 느꼈던 감정들은. 그리고 욕구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가치를 지닌 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물론 마이너스 대상을 멀리하려고 하고요. 그것도 욕구의 작용이고. 즉 가치인지 능력은 감정과 욕구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과 욕구는 바로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자, 가치인지 능력은 실제 뭐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는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가치관입니다. 즉 가치인지 능력과 가치관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어떤 하나의 무엇을 다르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대부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함으로써 인생이 힘든 거죠. 자, 비언어적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가치적 기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비언어적 기억이 있다고 했죠. 이 가치적 기억이 가치관과 연결되고 가치인지 능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지편의 세 번째 시간에서 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공간과 시간 의식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다뤘지만 가치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이 가치의식이 바로 가치인지 능력과 연결이 된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처럼 가치는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작용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전편 태도편에서 했는데 그때는 이 관찰 태도에서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지속력, 집중력으로 나눠서 시간과 공간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찾아봤는데 앞에서 의식을 제가 가치의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이 관찰 태도가 가치의식이 작용하는 기본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가치의식이 작용을 하면서 그 대상이 플러스라고 인식이 되면 지속력과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 사람 이름도 한 번만 들으면 기억이 나고 나이 기억나고 생일 기억나고 다 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플러스로 작용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싫은 건 어떻습니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바로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의식이. 자, 요 슬라이드에서는 이 인지 능력이 왜 관찰 태도와 연결되는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즉,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찰을 통해서 관찰 태도와 연결되어서 인지가 일어나면 그것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인지가 일어나게 되면 그 결과 대부분 관찰 태도를 발달시키고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해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재밌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가치 인지 능력이 결국 태도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태도 변화로 이어지고, 그래서 가치 인지 능력과 태도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슬라이드. 그리고 이 가치 인지 능력은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결국은 욕구 발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가치 인지 능력 발달이 욕구 발달과 연결이 안 되면 가치 인지 능력 자체가 발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욕구는 크게 개인적 욕구와 보편적 욕구로 나눠집니다. 욕심을 내면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 욕구와 보편적 욕구가 고루고루 발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욕구가 마음에 관한 얘기고,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루는 마음편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그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은 전자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